공판부에 근무한 지 한 18년 차 검사시라고 하는데 네. 요게 형사부는 뭐 공판부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는 사건들을 검토하고 이제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사부고요. 예. 우리가 주로 뭐 많이 접하는 뭐 폭력, 사기, 음주운전 뭐 여러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곳이 형사부입니다. 그리고 공판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부서예요. 아까 그 옷 입으시고 맞아요. 네, 법복 입고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를 그게 이제 공판부군요. 네. 원래 그러면은 형사부 그 검사님은 공판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심옥 검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박무성이 단골로 가던 접대 장소입니다. 그날 날 보자고 한 건 나한테 비리 폭로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일반 TV에서는 주로 수사하던 사람이 공판도 맞아요.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소하는 단계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단계까지를 하는 수사검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재판만 쭉 들어가는 공판검사 이렇게 좀 나눠져 따로 있습니다. 나눠져 있군요. 네. 우리 그 지청장님이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2006년 임관한 18년 차 네. 예, 검사라고 하시는데요. 검사님이 집행한 사건 중에 큰 이슈가 된 재판이 있네요. 이게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이거 네. 기억납니다. 네. 예. 2015년도예요. 네. 2015년도 7월 달에 이제 상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를 할머니들이 마시셨는데 나눠 드셨죠. 그 안에 이제 농약이 들어 있었고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 2분이 사망하시는 돌아가시고.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수사를 해보니 범인은 그 마을회관에서 같이 있었던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단 한 분, 그리고 다른 할머니가 이제 범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박 할머니는 사고 당시 집에서 말을 갈아먹고 와서 안 마셨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마당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할머니 뭐 집에서 이제 그 범행 도구로 사용된 농약이나 그 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발견이 되고 범인의 어떤 옷에서 뭐 DNA나 뭐 독극물 반응 같은 것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수집이 돼서요. 이게 누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직접 증거는 없는 사건이어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했었는데요. 그 국민참여 재판에 제가 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 참여 재판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최장 기간인 닷새 동안 진행되는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에요. 재판에 가면 원래 이제 판사님 계시고, 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렇게 재판을 하죠. 그런데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재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이제 평의라고 해서 배심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만장일치를 이제 목표로 하고요. 예. 도저히 해도 만장일치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수결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한 대로 형이 확정이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권고적 효력이라고 해서요.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시니까요. 판사님들께서 이제 존중해서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모 할머니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당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검찰 지도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뭔가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지도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저희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보니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죠.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꼬박 준비했어요. 5일간 재판을 하는데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그 5일을. 우리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100% 동의해줬다는 거라서.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그 국민은 어떻게 이렇게 또 선택이 되는 겁니까? 국민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도 올 수 있는 거네요. 어느 날 편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판을 하는데 네. 배심원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예, 이제 예. 편지를 받으시면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그날 법원으로 오시고요. 그럼 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사정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오시는 것이 이제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계적으로 국민의 의무로서. 국민의 의무니까요. 아하. 네, 오셔서 우리 재판도 같이 해보시고. 네. 혹시 그러면 배심원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을 때 뭐 교통비라든가 비용이요? 좀 건강비를 비용이죠. 좀 주십니까? 그럼요. 네. 비용이 지급되는군요. 네네네.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바라보는 또 일각의 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피고인이 막 잘생기고 이러면은 거기 동정표가 쏠려가지고 그냥 무죄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제도는 법이 원래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법이라서 법률가들에게 위탁한 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저희가 드릴 테니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설명 드립니다. 잘해주시네요.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 뚝딱뚝딱 결론을 내던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이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도 체감하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러려고 우리가 검사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 그 평검사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올 6월부터 이제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상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만의 좀 특징들이 또 있습니까? 지역마다 일어나는 또 사건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주지청 같은 경우 상주는 꽃감의 도시. 꽃감이죠. 네, 꽃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청장으로 올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검찰청에서 사람 부르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그때가 이제 꽃감 깎는 철이에요. 깎아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철이어서 가장 핵심이죠. 1년 농사의 핵심이어서 상주 지역에는 손 달린 사람은 모두 나와서 감을 깎아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그때는 소환장을 아무리 보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금 감 깎아야 될 감철 지나면 불러라. 감철. 이게 사람은 사건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데 감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물러져서 감이 못 써요. 꽃감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주지청에서 근무하시려면 감을 좀 잡으셔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네. 감을 딱 잡아서. 네. 아하. 그래서 이 감이 익어가는 이거를 철에는? 네, 유심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상주가 또 자전거의 도시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상주가 가보시면 되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전거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상주 인구가 9만 5천 정도 되는데 네네. 자전거가 8만 5천 대가 있대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상주에 대해서 우리가 꽃감만 알았는데 네.
근데 그 보면 그 연령이 어린 친구,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다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연령이 어린 친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자전거가 있다고 보여요. 예, 그게 한 상주 자전거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기도 힘드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자전거 되게 잘 타세요. 그래서 상주에 좀 자전거 절도 사건이 좀 많다고. 네, 의외로 또 자전거 절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주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그냥 절도라기보다 그냥 자전거가 있으니까 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봐서는 절도군요. 절도입니다. 네. 요거는 좀 개념을 확실하게 합니다. 아니 그 검사 한 분당 배정되는 사건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청은 검사 3명 있는 작은 청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건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150에서 2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적은 편이에요? 그 적은 편이죠. 150에서 200 건이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150에서 200건을 세 분, 네 분이 그걸 하신다고요? 한 명이 받는 게. 한 명이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기록의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공판 뭐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하시려면 수많은 기록들을 하루에 보통 얼마나 보세요? 많이 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여튼 눈 떠 있는 동안 계속 본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얇은 기록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두꺼운 산처럼 막 써요. 산 같은 기록들이 있어요. 막 트럭 불러야 되는 그거 어떻게 봐요? 기록들도 있는데 그 그럼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저희가 꼭 체크해야 핵심적인 되는 부분. 부분들을 이렇게 뭐 계좌 내역이 이렇게 많으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보니까요. 네. 아니 그 저 검사님께서 특별히 좀 유익 있게 보는 사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주 지역은 작은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학교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도시 지역만큼 이렇게 촘촘한 관리를 못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나 아니면 또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나 그런 사건들을 유심히 보고 마음을 좀 쓰고 있는데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좀 마음 아팠던 사건은 집에서 이제 엄마한테 많이 맞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못 견디고 가출을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평소에 이제 믿고 따르던 엄마 지인이 있어요. 엄마 삼촌이라고 부르던. 이제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래 너 이제 지낼 곳을 마련해 줄게라고 하고는 다시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가해를 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와서 다른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오히려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마음 아팠던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그 검사님은 왜 검사가 좀 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요 막 어릴 때부터 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고요. 그러세요? 제가 이제 법 공부를 하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저는 검사는 되게 권력 집단, 권력욕이 강하고 강압 수사하고 그런 집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실무 수습을 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조사했었던 사건들은 뭐 폐지 수집하시는 할아버지가 물건을 어디 가지고 갔는데 그게 사실은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잘못 가져갔어 절도 피의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을 조사를 하면서 검사라는 것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뭐 정치인, 뭐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수사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분들 만나는 일이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변호사는 그러니까 나를 선임하러 온 사람만, 나에게 의뢰하러 온 사람만 만날 수 있고 판사는 또 이제 기소가 된 사람만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검사는 이렇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면
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가 한번 되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검사님께 또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이게 이제 이 보자기.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좀 가끔 보면 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 보자기에 이걸 꼭 싸갖고 다니시대요? 네, 저희가 이제 공판 갈 때요. 네. 재판 갈 때 기록들을 검찰청에 있는 기록, 증거 기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법원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법정에 가야 되는 기록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아침에 큰 수레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사들이 그날 써야 될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 놓으면 이제 옮겨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보자기가 무슨 공식적인 사무용품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저희들이 막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이래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면 검사마다 약간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검사님은 어떤 색깔을 선호하세요? 저는 파랑을 선호했었는데요.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선고가 있는 날은 빨강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승리의 레드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거 금색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금색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여기서라도 어떻게 추구해 보려고. 격조 있는 공판. 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네. 보자기를 이제 아침에 쌀 때 이제 이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재판에서 이제 증거 채택이 다 되면 그거를 이제 법원에 내고 와요. 잘 다 끝났으면 돌아올 때 이제 빈 보자기로 오죠. 그런데 재판이 잘 안 풀려서 이 증거 채택이 다 안 되면 다시 싸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오늘 다 팔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님은 이제 본인